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벌써 한 주가 지나갔네요. 이제 3주차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하루나 이틀 늦게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뭐 뒤에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좀 사업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교육 사업을 중기부로부터 따가지고 좀 진행하는 게 있어가지고 녹화를 원래는 어젠가 올려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여튼 그 보는 시청 기간은 한 2주 정도 제가 드릴 테니까요. 하여튼 천천히 보시고 그리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주차 창업 시장의 이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창업 시장의 이해를 주제로 해가지고 몇 가지 테마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만 짚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맞아요. 어제 제가 들어가서 좀 질문 사항들이 좀 있으면 제가 힘이 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보니까 질문이 거의 없어요. 이론 공부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실습 같으면 질문을 많이 하셨을 텐데 딱 우리 김석수 선생님이 혼자서 예, 그 수강 시간을 다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미출석으로 나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때 보면은 제 수업이 만약에 34분짜리다 아니면 29분짜리다 그러면 1분을 더 들으셔야 돼요. 30분을 채워주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30분이 넘는 건 상관이 없는데 30분이 안 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1분이라도 더 들어야 되고요. 그 안 들은 것들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5분짜리도 34분까지만 들으면 또 1분이 모자라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다 채워서 들으시면 미출석으로 지각이나 뭐 이렇게 조퇴로 안 뜨니까요. 다 한번 들어보시고 다 시간을 좀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여하튼 우리 김성우 선생님 출석으로 인정해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업시장의 이해라는 대주제 하에 최대한 이걸 한번 다 끝내고 이번 학기는 좀 진도를 빨리 빼려고 해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 내용은 이 네 가지예요. 일단 창업의 개념, 뭐 아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그리고 특징, 그 다음에 창업 환경에 대한 것도 잠깐 볼 거고요. 여기 창업 환경은 도대체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한테도 실질적인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창업 아이템에 대한 자금 조달 또는 정부 자금 지원 조달 및 정책 이런 부분들, 정부 사업 자금들 또는 창업 아이템에 대한 자금 조달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창업이라는 건 뭘까요? 한번 볼까요? 김영갑이라는 창업학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새로운 조직이나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창업이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주장하는 바와 비슷하죠. 업의 기초를 세우는 걸 창업이라고 한다. 예, 맞는 말이에요. 업의 기초를 세우는. 새로운 업을 하나 만드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전적으로는 그냥 뭐 창업이라면 사업을 새로 만드는 거를 창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예, 여기에는 제조, 광업, 건축, 기타 기술 서비스, 정보 처리, 컴퓨터,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이런 거를 창업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왜 그게 없을까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빨간색 안 돼. 이건 왜 없어 이건? 자영업. 그죠? 자영업은 어디 갔을까요? 글씨가 안 된다. 네, 지금 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영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자영업은 중소기업지원기원법상에서는 창업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선 인정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뭐야 창업은?
사업의 목표를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시기에 자본, 인원, 설비.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창업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창업 요소, 창업 요소. 자, 다시 한번. 창업 요소는 뭐? 예, 창업 요소는 자본, 그 다음에 자원, 인력, 인원, 설비, 그 다음에 자원, 그 다음에 원자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창업 요소, 창업을 이루는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재 등 경영자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경영자원. 자, 다시 이거를 창업 요소 또는 경영자원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개 딱 좋네. 예. 창업 요소는 자본, 인원, 설비, 원자재 이런 거다라는 거, 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경영자원을 확보한 후 이를 결합해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및 기업을 만드는 거다. 예. 이 경영자원을 결합해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및 기업을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창업의 종합적 개념은 뭐예요? 예, 그렇죠? 예, 창업 목표를 세우고, 뭐예요? 경영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을 생산, 제공하는 뭐예요? 기업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창업의 종합적 개념입니다. 네, 이거 알아두시고요. 요거 제가 이번부터는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요약 페이퍼잖아요. 이런 거를 제가 그 저쪽 아니 저 뭐죠? 예, 어디다 올려놔야 되나? 강의 자료에다 올려놔 드릴게요. 이거를. 자, 그럼 또 넘어가 볼까요? 창업의 개념, 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업의 목적 해가지고, 창업은 뭐 때문에 한다? 예, 목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창업은 경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다. 이 두 가지예요. 자, 목적이 그거네요. 그래서 창업 과정과 경영 과정으로 나눠지는데, 예, 사업은, 보면 사업 모델이 있고, 투자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투자가 있고, 자원이 있고, 이런 기간과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적어 놓을게요. 네, 적어 놓을게요. 자, 창업의 목표는 뭐뭐뭐? 예, 일단 아이템 플러스 시간 플러스 자원을 투자해서 뭐를 해요? 최종 목표인 수익을 창출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렇게 적혀보자. 경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게 창업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또 넘어갈게요. 또 창업의 정의를 또 정의했네요. 창업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 기회를 포착해서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자본, 인력, 설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시겠죠?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기회를 포착해서 이에 따른 자본, 인력, 설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똑같은 내용이네요. 저 위에 있는 이 내용, 종합적 개념이랑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 다음, 즉, 창업자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자금을 투자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기 위한 기업 조직을 설립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자원을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뭐래요?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업 조직을 만드는 것. 이거를 창업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저기 주어는 뭐뭐 들어가요? 창업에 대한 요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창업에 대한 요소는 뭐뭐 있어야 돼요? 창업의 핵심 요소는 뭐예요?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그죠? 이걸 사업 모델이라고도 봅니다. 플러스 자원이 있어야 돼요.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있어야 돼요? 요 사이에 끼는 게 사업 목표 플러스 자원을 가지고 뭐래요? 기업을 만드는 것, 기업 조직 또는 조직을 하는 것, 이거를 창업이다 그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창업 결정은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이거 특징, 창업의 특징, 창업의 특징은 불확실성하에서 의사결정 해야 된다. 그쵸? 언제나 창업은 불확실하죠. 저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창업은 언젠가 망한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창업은 항상 위험이 따른다. 창업은 진취적이고 창조적이다. 그쵸? 그쵸?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올 수 있겠네요. 자, 네 번째, 창업의 특징에서 특징은 뭐예요? 첫 번째, 불확실성에서 시작된다. 불확실성에서 의사결정.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불확실성에서 의사결정. 두 번째,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위험 감수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업을 많은 분들은 다들 위험 감수성이 있어요.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 진취적이고 창조적이며 모험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창업을, 예, 창업을 프레니우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이게 바로 탐험가라는 뜻이에요. 탐험가. 탐험가가 어원이다. 그래서 엔터프로너를 갖다가 창업가, 기업가라는데 어원이 탐험가예요. 그죠? 자, 또 넘어가 볼까요? 특징 알아두시고요. 자, 창업 환경에 의해 넘어갑니다. 이제 창업은 계속적으로 해도 보면 증가하고 있네요.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증가하는 게 좋은데 양질의 창업은 어떤 게 많아져요? 생계형 창업보다 뭐가 많아진다 그랬죠? 예, 기술 창업이 많아지고, 거꾸로 창업 생태계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창업이 많아져요? 생계형 창업이 많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창업 환경 보니까 연간 창업 그 업종별 추이를 보니까 어때요? 와, 부동산 임대업이 제일 많네. 와, 1등이네, 1등 우리나라는. 희한하네요. 이렇게 하느님이랑 동급인 건물주가 많은 거예요? 여하튼 좋습니다. 이거 창업이라고 보고, 서비스업, 소매업, 음식, 야, 음식업도 벌써 5위 안에 들어갑니다. 도매업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진다라는 거 그냥 알고 넘어가실게요. 그럼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이런 건 알아둬야지. 음. 업종별 창업 추이에서 1등이 뭐야? 1등. 1등 부동산인데요. 2등. 2등이 뭡니까? 2등 서비스업인가? 그러네요. 서비스업. 2등 서비스업. 3등 소매업. 도소매업. 그럼 4등이 음식업. 야, 외식업. 그러니까 안 되네. 5등이 뭐예요? 5등이 도매업. 아, 그러면 도소매업을 합치면 이게 몇 프로야? 이게 12%. 그리고 도매업, 소매업을 합치면 이거 8%. 그죠? 그러면 음식업이 9%니까 전체. 예, 음식업을 따라잡네요. 예, 도매업, 소매업 다 합치면. 이야, 엄청나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자,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창업의 구성 요소. 창업의 구성 요소는 뭐뭐? 여기 보면 핵심 요소 나와 있죠. 일단 지울게요. 이거 헷갈리니까 쫙 지울게요. 이건 낱말 뜻을 알려드리려고 적은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람, 인적 요소가 있어야 되고, 자본, 예, 물질적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또 있네요. 창업 아이템. 아까랑 똑같네요. 그죠? 아까랑 똑같아요. 아이템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시장이 존재해야 된다. 아, 이거 아까 없었던 거네. 이 네 가지입니다. 사람, 자본, 아이디어, 시장. 이게 핵심 요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넘어갑니다. 자, 요 그림 하나 외워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창업자, 요거는 그 연구할 때도 많이 쓰는 모형이에요. 수많은 창업자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아이템을 찾아내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 제일 먼저 뭐래요? 예. 기업적 동기하고 구체성이 있는데요. 기업적 동기, 성취 욕구나 내적 통제, 비전, 열망, 독립욕구, 그렇죠. 이런 것들. 기업에서 있을 때 독립을 하고 싶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회인지라거나 아이디어 개발하거나 가능성을 탐색하겠죠. 창업 가능성을. 또 성취욕구, 그렇죠. 남의 밑에만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가 나가서 독립해서 뭔가를 할 계획을 잡는 거.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행력, 실행 가능한 어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가들은 머리로 움직이는 것보다 엉덩이가 빨리 움직인다. 그러니까 액션을 취하는 게 빨라요. 실행력이 있어도 이런 창업적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기업적 동기는. 그리고 구체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서 목표를 설정한다거나 또는 어떤 그 사업 성공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 가지고도 창업에 뛰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걸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동기. 그 다음에 기업가적 기회 요인 또는 환경적 요인. 이 기회 요인이 여기 제일 중요하죠. 기회 요인. 자, 기회 요인. 기회 요인. 여기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기회 요인. 그러니까 뭔가 사업의 기회를 보는 거죠. 그걸 틈새라고도 표현하고 기회라고도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저 요즘에 지금 이 동영상 찍지 않을 찍지 못할 정도로 지금 바쁜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도 여기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끝내고 바로 지금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강의하고 있어요, 요즘에. 하여튼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제가 교육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기관들이 다 지금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는데, 저는 모든 사업을 온라인으로 예전부터 제한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학교 이름으로 지금 사업을 많이 따내고 있지만, 온라인이 아니었으면 지금 저도 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사용하는 건 여러분들 동영상 찍을 때는 곰캠을 이용해서 화면 녹화를 주로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 대부분의 강의는 실시간 줌을 활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줌으로 한번 강의를 좀 해드렸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코로나가 때문에 계속 학교에서 연기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자 그러면 실시간으로 한번 여러분들 모아놓고 한번 수업을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매너예요. 얼굴을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얼굴 안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도 이번에 이 코로나를 기회로 봐가지고 요즘 사업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런 기회 요인을 발견하면 당연히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지된 요인,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를 느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안 만나겠구나. 그럼 안 만나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내는 거. 그 인지된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외적, 내적 요인들을 가지고 뭐를 해요? 기회를 인지하고, 그러니까 창업 기회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 창업 기회를 더 구체화시켜서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아이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타당성 분석이죠. 그 다음에 실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업 과정은 자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어디다 놓나?